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후 6시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키기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요즘 정말 너무 덥죠. 이 푹푹 찌는 더위에 수분 섭취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화기의 건강도 챙겨야 하는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서울아산내과 부선진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덥지 않나요? 사실 전 병원에 있으니까 시원하시구나.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 늦게 나가니까 네. 돌아왔는데 얼마 전에 에어컨 한번 고장 났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에어컨 없는 세상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맞아요. 근데 이게 요즘은 정말 모든 세대들이 트니까 더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죠. 계속 악순환이긴 한 것 같아요. 그 걱정이긴 한데 우선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열대야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밤에 보니까 제주도는 육지보다 좀 덜 덥던데 그래도 한 25도 어저께 에어컨 틀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주무실 때도 에어컨 트시나요? 저도 안 틀고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6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요. 7, 8월, 9월까지 더울 것 같은데 네. 걱정입니다. 아주. 저도 걱정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굉장히 오늘 또 습한 날씨여가지고 더 사람을 지치게 하는 네, 바람도 많이 불고 맞아요. 무서워요. 태풍도 올 것 같고. 올 것 같은 스물스물의 날씨가 느껴지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신 곳의 날씨는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그냥행복님, 바라보기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시면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소화기 질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또 실시간 채팅으로 남기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들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하면은 저는 좀 소화기 질환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계절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름에 항상 이맘때쯤 좀 더워질 때쯤부터 이제 해년마다 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한번 언급드리고 이제 식중독의 계절이죠. 이제 뭐 음식이 좀 상할 음식 먹거나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세균, 바이러스 또 증식을 많이 할 거니까 오래된 음식 절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장염 생기면은 배 아프고 설사하고 또 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선한 음식 드셔야 되고 밖에 좀 오래 놔뒀다가 냉장고에 또 보관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고 밖에 오래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따뜻할 때는 특히 이제 고기 위주, 고기 또 채소도 좀 깨끗이 씻고 요리해야 되고 가능하면 삶아서 드시고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 여름철 하면은 항상 뜨는 뉴스가 뭐 김밥을 사 먹었더니 네네네. 뭐 우리 급식에서 어땠더니 뭐 이런 식중독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예전에 저도 이제 제주대병원에 근무할 때 뭐 단체로 이제 동네 김밥집에서 같은 김밥을 먹고 저희 직원들 포함해서 단체로 수십 명이 응급실 온 적도 있었고 어떤 수련회에서 이제 또 김밥이 그렇게 좀 위험하더라고요. 조금 잘 시죠. 아무래도 이제 손을 이용해서 또 만들고 또 잠깐 몇 시간 놔두는 사이에 그 기운들이 오염돼 가지고 이제 식중독 또 장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신선한 음식 꼭 드셔야 된다. 특히 요즘에는요. 주의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은 또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뭐 그나마 이제 낫죠. 이제 탈수가 좀 덜.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노인분들, 탈수에 취약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수분 섭취 잘 하셔야 되고, 뭐 땀 많이 나면 물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이제 더운데 있지 마시고 좀 시원한 데 항상 있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또 밖에서 이제 일 많이 하신 분들 좀 탈수되면 또 위험하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사실 여름 하면은 그렇게 빙수, 뭐 아이스크림, 냉면, 콩국수, 전 그런 게 너무 땡기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많이 먹으면 또 소화에 괜찮은지. 소화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제 안 좋은 살을 찌게 한다는 게 문제죠. 살. 소화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근데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소화하려고 나이 들면서 좀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젊을 때 뭘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또 보통 이제 카페인 많은 음료들 그런 게 이제 좀 소화불량을 좀 일으키지.
뭐 아이스크림이나 그런 또 카페인 없는 음료들은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을 건데 카페인 많은 탄산 같은 것도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장 운동을 조금 덜하게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하셔야죠. 맞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제 또 이게 체력이 딸리니까 여름 되면 네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계속 이제 사 드시는 아. 모습들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카페인 많은 거는 이제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잖아요. 이뇨 네.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좀 물을 더 많이 찾게 되고 오히려 탈수를 또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냥 물이나 보리차나 그런 게 더 이온 음료 그런 게 더 낫죠. 탈수에는요. 그렇죠. 카페인 들어있는 커피보다는요. 네, 음.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안녕하세요, 원장님. 위내시경 검사 때 이 위암이 조기 발견되면 좀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완치를 목표로 하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증상이 없을 때 발견하는 암들은 이제 거의 100% 완치를 목표로 저희가 치료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시경으로 벗겨낼 수 있는 위암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깝게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그 암의 침범, 암이라는 특성이 이제 밑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파고 들어가다가 근육층까지 들어가고 또 림파선이나 혈액을 통해서 퍼지기 전에 이제 그 전에 깊지 않을 때 찾아야 되는데 그때 찾아서 이제 떼버리면은 100% 거의 99% 가깝게 완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암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기 진단, 조기 검진이 중요한 거고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붉은 장미님은 배꼽 부위 복부 통증이 정말 심하게 10초간 지속되다가 사라져요. 이걸 거의 30분마다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나 그렇게 아플 때마다 또 설사가 동반됩니다. 복부 팽만감도 좀 있고요. 전날에 과한 운동을 해서 온몸이 쑤셨고 지금도 온몸이 아픈데 이게 영향이 있는 걸까요? 장염의 확률도 있는지 지금 또 손발이 차고 두통이 있고 열은 38도입니다. 제가 장염은 걸려본 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전날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먹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 많이 호소하시긴 하는데 이게 이제 급성 증상인지 이제 평상시에 자주 그랬는지 이제 만성인지가 중요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만성이 아니고 급성일 확률이 높은 그런 소견은 이제 열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제 열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자주 그런 게 반복됐다면 이제 만성적인 어떤 기능성이라는 건 신경성이랑 비슷한 말인데 이제 어떤 실제 염증이나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급성 이런 열을 동반하고 최근에 하루 이틀, 2, 3일 사이에 이제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급성 질환일 수 있죠. 급성 식중독이나 일부 이제 장염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염증을 일으켰으면요. 계속 아픕니다. 하루 종일 몸이 불편하고요. 저절로 좋아지고 몇 시간 괜찮고 몇 초 아프고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 이런 경우는 진단하기 좀 쉽지 않은데 실제 이제 여쭤보고 열도 직접 병원에서 재보고 필요하면 혈액 검사도 해보고 또 배도 만져보고 해야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 건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열이 난다는 거는 좀 급성 장염 관련한 그런 증상일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언제 시작됐는지 또 강도가 어떤지 또 이게 이제 보통 병이라는 거는 이제 염증 동반한 그런 질환들은 이제 식사할 때 제한이 있다거나 밤에 잘 때도 아프다거나 그럴 수 있죠. 이제 뭔가 좀 일상생활 좀 불편하게 한다. 그런다면 좀 병원을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좀 통증이 좀 있다가 사라졌다 하는 거 보니. 근데 보통 이제 쉽게 그래도 한 번 더 이 통증이 진짜 의미 있는 통증인지 좀 한 번 더 판단을 하시겠다 집에서 그러면 이제 기침 같은 거 혼자 해보세요. 그럼 배가 울린지 그럼 조금 더 심한 염증이나 통증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식사하는데 좀 예전에 어제 그제 2, 3일 전까지 전혀 문제 없었는데 식사하는데 좀 힘들 정도로 몸이 좀 아프고 몸살이 동반되고 열이 난다. 그럴 때는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요.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이제 장염 중에도 좀 항생제 써야 되는 열 나는 장염이 있거든요. 일부. 그래서 그냥 참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아프시면은 주말에 하는 365 의원이라도 병원이라도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콜키즈님께서는 원장님 안녕하세요. 내시경을 검사 받고 나서 이 선생님께서 큰 병원을 가봐라 라고 하신다면 대부분 좀 위험한 상황일까요? 뭐 애매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알려주시면 제가 더 이야기 드릴 텐데 내시경이 위도 있고 대장도 있고요. 이제 뭐 때문에 큰 병원 가라고 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아마 단순 그냥 이제 작은 병원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뭐 저희가 보면은 큰 병원에서 저희가 환자들을 보더라도 큰 병원 왔는데 별거 아닌 경우로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 네. 이게 근데 이런 말이 있었는지가 중요하죠. 이 암이 의심되거나 암 전 단계에 의심됐는지 그 언급이 있었다면은 좀 암이 의심된다면 더 심각한 상황일 거고 암 전 단계에 의심된다고 하면은 그거가 덜 심각한 걸 거고요. 뭐 추정컨대 이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종양인데 뭐 점막하 상피하 종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크기 작으면은 큰 병원 가더라도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요. 혹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잘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영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제주 서울아산넷과 부선진 원장님과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상문 PD님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요. 또 이 시간은 우리 전문의 선생님과 또 이렇게 상담을 좀 받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령대 그리고 성별, 최근에 뭐 진단받은 진단명, 복용하시는 약, 증상 등을 조금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은 디테일하게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요즘 식후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는데요. 혹시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까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식후에 항상 요즘이라는 게 뭐 최근 1, 2주 사이인지도 중요할 수도 있겠고요. 이게 뭐 몇 달 사이인지도 중요한데 식후에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 많이 차는 증상 굉장히 흔한 증상이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능성 소화불량 뭐 큰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뭐 역류성 식도염이 그런 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애매한 그런 위에 뭐 좀 염증들이 있는데 또 궤양이 있는데도 이렇게 애매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연세가 있는 분일수록 좀 내시경을 안 해봤으면은 특히 이제 상복부 더부룩한 게 위쪽이라고 하면은 이제 위내시경을 한 번쯤 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제 검진 시기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40대 되셨는데 이제 올해 홀수년도 그러니까 85년생부터 네. 이제 검진이니까요. 이제 그런 기간이면은 이제 본인 해당자시면 그때 맞춰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런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고 거기도 문제가 없다. 뭐 이것저것 다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면은 기능성 소화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과도한 카페인 같은 섭취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기타 다른 약이나 음식 뭐 안 드셨던 걸 드셨는지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나무님께서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특별히 증상은 없어서요. 그래도 추가 검사를 꼭 받아봐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간 수치가 건강검진에 기본 다 들어가고요. 이제 검사해 보면은 꽤 많은 분들이 간 수치가 조금씩 높습니다. 이제 정상인 경우가 오히려 더 드물 정도로 진짜요? 그 정도로 많아요. 뭐 저희 요즘 느낌은요. 너무 이제 음주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2-3번 음주하신다 그러면 간수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전에도 항상 언급드리지만 지방간이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방간 때문에 간수 높은 분들도 있고요. 이제 간 수치가 높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어딘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식생활이든 음식이든 체중이든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이유를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간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도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본인의 이제 혹시 간에 바이러스 같은 게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 높았을 때 이제 점검을 계속 높으면은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뭔지는 알아야지 이제 그걸 개선할 수가 있어요. 막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간 개선하는 노력을 할 수가 있고 네. 음주 때문이 이것저것 다 했는데 이제 이 음주 때문인 경우는 음주를 자제해야 되겠고 또 검사 다 해봤는데 음주도 안 해요. 근데 뭐 지방간도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뭐 음식 중에 뭐 설탕 커피 같은 거 많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도 지방간 유발하면서 또 간수치 올라가는 분들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슨 이유인지 찾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이유가 찾아지면은 그 이유를 이제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간수치 높다고 억지로 약 써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간수치를 높게 만든 이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 모리셔스님께서 여름에 장염이 올 때 이거는 꼭 병원에 가봐야 네네네. 한다라는 증상이 있을까요? 이 분명히 알려진 이제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에 이게 일상생활 힘들게 할 때 장염 증상이요. 네. 설사가 너무 심해요. 이 식사를 못 하고 설사 계속해서 탈수될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애들이나 노인분들은 그러면 수액을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액을 맞아 탈수를 후전시켜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혈변을 본다거나 혈변까지 봐요? 있을 수 있죠. 이제 아마 요즘에는 드물지만 예전에는 위생이 안 좋을 때는 많았던 그런 혈변을 동반하는 심한 복통과 혈변을 동반하는 장염, 이질 같은 게 있거든요. 네네. 이질성 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하죠. 이제 빨리 격리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염되기 때문에 이제 흔한 건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위생이 좋아서 어쨌든 막 그런 피가 난다거나 열이 난다거나 열이 동반되는 장염도요. 좀 장염이 좀 심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항생제를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열 나는 경우는 네. 대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탈수가 심한 설사를 동반한다. 그리고 혈변을 보신다. 열이 난다. 복통이 심하다. 그러면은 꼭 병원 가시고요. 뭐 증상이 이거 뭐 식사도 하실만 하고 일상생활 할 정도다. 약간 증상이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좋아지는 것 같다. 쉬었다가 그러면 뭐 우선 저절로 좋아지는 장염 증상일 수 있다 생각을 하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주관적인 판단을 먼저 해보지만 애매하면 병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네. 혈변과 복통과 열 그런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 달무리님께서는 내시경은 안 해봤는데요. 내시경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게 있을까요? 30대 초반 술 담배를 하는 남자입니다. 내시경 전에 보통 이제 저희가 다 여쭤보죠. 내시경을 언제 받은 적이 있는지, 드시는 약이 있는지, 내시경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면 그 관련 합병증 부작용이 있었는지, 수면 관련해서는 이제 술, 담배, 특히 이제 흡수를 많이 하신 분들이요. 이제 수면에 좀 반응이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 약이 똑같이 들어가도 본인도 모르게 막 되게 많이 움직이시고 또 이상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음을 내시경 전, 특히나 이제 검진 전에는 좀 몸 관리를 좀 하시라 좀 당부를 드리는데, 네. 어쨌든 과음은 평상시도 안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이제 그런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30대 내시경 하시는 경우는요, 그냥 검진으로는 보통은 추천 안 하고요. 증상이 있는 분들, 이제 우리가 30대보다 40대 병이 더 많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검진하는 이유가 암 관련한 거라고 하면 40대부터 검진을 하는 거잖아요. 50대, 60대, 70대 갈수록 위암 전 단계나 위암, 대장도 마찬가지, 용종이나 대장암 생길 확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젊은 나이에는 확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해야죠. 이제 암 검진하고 염증을 찾는 그런 검진, 그 내시경의 목적은 조금 다를 수 있죠. 염증은 속이 쓰리다, 역류성 식중 증상이 있다거나 심한 속쓰림이나 피를 토한다거나 혈변을 보셨다거나 위가 헐거나 치비장이 헐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증상이 있으니까 점검을 하는 거고, 이제 아무 증상이 없는데 위내시경을 하신다. 그거는 이제 한번 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네. 이제 또 대장 내시경인 경우에도 음식도 또 조심할 것들이 많잖아요. 대장은 그렇죠. 근데 지금 내시경 전이 위내시경 네. 전이 아니고 대장이라고 하면은 변비가 없는 분들은 한 3, 4일 전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씨가 있는 특히 여름에는 참외, 수박 씨 많이 보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막히면 아주 힘듭니다. 내시경할 때. 이제 그런 또 잡곡, 무거운 잡곡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안 녹고 있어요. 이제 대변 그래요? 보면은요. 예. 그리고 건더기 많은 음식들, 미역이나 뭐 상추나 쌈 같은 것들은 한 3일 정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변비가 있는 분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변비 있는 분들은 대변을 뭐 3일, 4일, 5일, 일주일에 한 번씩 대변 보신 분들은 한 일주일 전부터 주의하셔야 되고 좀 변비 저희 관장약도 좀 더 다른 좀 일반적인 너 약하지 않은 좀 센 걸 써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대장 내시경 준비한다면 좀 상담 받아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변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요. 네. 자, 망고빙수님께서도 제주 명희 선생님 이렇게 해주셨고요. 하영희님께서는 아침에 공복에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증상일 땐 어떤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뭐 흔한 거는요 상복부 메스꺼움 또 공복에 그런다고 하시면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이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역류한다, 식도염, 신물이 올라온다. 흔한 게 이제 가장 흔한 두 가지 증상은 역류하는 거, 그다음에 가슴이 쓰리는 거 우리가 가슴 타는 듯한 증상이요. 속쓰림이나 그런 게 두 가지 흔한데 그 외의 증상들에 이렇게 이제 울렁거리거나 소화 불량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더부룩함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혹시 최근에 체중이 늘었다, 또 몸이 좀 이제 나시었다 최근에, 네. 또 야간에 전날 좀 많이 드시는 경향이었다 최근에, 뭐 그리고 먹고 누웠다, 그렇다고 하면은 좀 위산 같은 게 음식물 같은 게 밤새 올라와서 그럴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전날 이제 만약에 병원 가기 전에 뭔가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그런 주의사항들,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관련 주의사항 먼저 지켜보시고 뭐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본 다음에도 증상이 있다 하시면 가서 한번 진료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소피아님께서는 선생님 공복에 에사비를 먹어도 될까요? 얼마 전에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혹시 이 에사비가 위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죄송한데 에사비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에사비가요. 뭐죠?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 해서 그 사과를 식초로 발효를 해요. 그래서 약간 식초와 좀 저는 위가 안 좋은 사람이라 좀 미산이 유명한 거나 나오는 보네요.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조금 이게 혈당 에사비. 관리에 좋다 에사비. 뭐 이런 게 좀 애플. 유행하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아하. 예. 사이다는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비가 뭐라고요? 비니거. 비니거. 그 식초. 식초. 네. 사과 식초. 사과 식초. 네. 애플. 뭐 먹어서 나쁠 건 없겠는데 이제 저희가 사이다는 약간 당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탄산이 있으면은 약간 좀 역류성 식도염 유발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드셔도 문제는 없겠는데 드시고 만약에 속쓰림이 있다거나 위산이 많이 나온다거나 그런 분들 조금 이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 뭐든 이제 좀 과한 거는 저는 이제 추천 안 드리고요. 뭔가 뭐 드셨는데 뭔가 이제 이상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면 도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잘 안 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뭐 일반적 막 찾아서 하진 않고 그냥 집에 있는 음식 잘 제때 드시고 운동하시고 보리차 드시고 하는 네. 거를 추천드리고 영양제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좀 추천 안 하거든요. 네. 필요한 것만 드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네. 요즘 너무 챙겨 먹을 게 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는 네.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망고빙수님께서 원장님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AST58, ALT76이 높게 나왔는데요. 요즘 술도 거의 안 마시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걱정됩니다. 그냥 있어도 될까요? 네, 이게 이제 몸이 저희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의 체질량 지수를 먼저 저희가 체크해 보거든요. 이제 일반 검진, 공단 검진 해도요. 제일 먼저 가서 체중하고 키재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게 이제 뭐 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수치를 보고 대략적인 몸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는 걸 한번 본인 걸 체크해 보시고 네. 25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좀 과체중이라고 이제 보고요. 30 이상이면은 이제 비만 쪽이고, 특히 이제 25 이상인데도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복부 비만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좀 보시고, 만약에 이제
약간의 과체중과 비만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간 가능성이 있고 검사 때마다 올라가면요. 술 안 하셔도 지방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음식 뭐 단 음식을 많이 드셨는지 탄수화물 위주로 너무 달게 드셨는지 보고 아까도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이제 믹스 커피 같은 커피를 좀 달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좋아하긴 하는데 꼭 참고 안 먹는데 하루에 한 잔 이상, 한 잔 이하, 0잔 또는 한 잔 이상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습관적으로 하루에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여쭤보면은 10잔, 30잔 드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이게 30잔이요? 아니 아무리 몸이 이제 빼빼한데 배는 볼록 튀어나오고 막 지방간 너무 심해요. 빼빼한데도. 네. 근데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봤더니 10잔 이상씩 믹스커피를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음식 관련해서 너무 이제 탄수화물이나 단 거 위주로 많이 음료 같은 거 드시는지 좀 꼭 보십시오. 그리고 원인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것저것 없으면은 바이러스 검사 꼭 그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형 간염이나 뭐 혹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에 있는지 네. 혹시 그게 이제 전혀 없다 그러면은 다른 쪽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되고 이제 아주 드문 이야기도 있습니다. 드문 이야기는 뭐 지방간도 없고 또 뭐 술도 안 하시고 뭐 약물도 원인이 되거든요. 어떤 한약 같은 거 드시거나 그럴 때도 간수 오른 이것저것 다 배제했는데도 이제 올라가는 분들은 좀 추가 검사해야 됩니다. 뭐 원인 모르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도 있을 수 있고 간염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자, 메뚜기님께서는 위내시경 검사 결과에서 만성 위염 소견이 있었고요. 헬리코박터균도 검출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둬도 되는지 꼭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만성 위염은 우리나라 분들 해보면 뭐 절반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하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이제 우리나라 분들 헬리코박터 균의 유병률이 거의 뭐 절반 정도까지 되고요. 이제 젊은 분들은 뭐 3명, 뭐 4명, 뭐 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병률이요. 네. 이제 균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치료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항생제를 좀 독하게 드셔야 되는 게 있고, 이제 이 균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치료를 하시라고 이제 권유는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만성 위염 외에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을 앓았던 적이 있거나, 또 말트 림프종이라는 림프종을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연관돼서 갖고 있는 분이 있다거나, 뭐 위선종, 위암 같은 걸 내시경으로 이제 도려낸 분들은 네. 이 균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급여가 됩니다. 급여가 된다는 거는 1차적으로 치료를 하라는 거고요. 네. 항생제 부작용이나 내성,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성 문제도 커질 수 있죠. 뭐 우리나라 절반 가까이 되는 균을 다 치료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1차적으로 급여가 되면 치료를 하시라고 하고요. 이제 만성 위염만 있고 헬리코박터 균이 우연히 발견됐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선택하시라고 하는데 이유는 항생제를 급여가 안 되는 항생제를 1, 2주는 드셔야 되고요. 급여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2주 이렇게 간단하게 비용으로 생각을 해드리면은 1차, 2차, 3차 치료가 있습니다. 한 번에 치료 안 되는 경우도 막 20, 30% 있기 때문에 2주 약값이 뭐 6만 원이면 2만 원이면 될 게 6만 원 된다. 뭐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급여가 되면은 3분의 1 가격이니까 30%니까. 근데 그런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비용보다도 항생제 관련 부작용 또 먹는 불편함 그런 거 감수할 생각이 있으신지를 네. 또 균이 100% 치료 확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귀찮죠. 약을 먹고 또 한두 달 후에 와서 균이 죽었는지 치료를 됐는지 뭐 숨으로 하는 검사도 있고 내시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예,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제 담당 쌤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치료를 꼭 그러니까 이 답이 이제 없는 거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무조건 맡기면 안 되고 치료를 하세요 한 거는 급여인 경우고 급여가 안 되는 경우들은 치료를 할지 말지 선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네. 이제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위암의 가족력이 있어요. 본인 어머니나 아버지 쪽으로. 그러면 위암 위험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보험이 안 되더라도 급여가 그런 경우도 안 되는데
치료를 한 번쯤 더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위험의 위험도를 좀 낮추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음주 흡연하면 위험 위험도가 올라가죠. 술, 담배 주의하시고 끊으세요 하는 거랑 비슷하고 헬리코박터 균 치료하면은 위험 위험도를 좀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위험 위험도가 모두한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 위험도가 높은 분들은 치료를 좀 더 선택을 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너무 길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메뚜기님께는 매우 도움이 네, 됐을 네, 것 네,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서울의사내과 부선진 원장님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시고 빨리 계시고 하겠습니다. 이제.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네. 질문 좀 많으셔가지고. 네, 말씀을 너무 네. 잘하신다.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네요. 자, 메뚜기님께서는 교수님 위내시경 검사 결과에서 만성 위염 이거 소견이. 방금 한 것 네네. 같은데. 자, 그리고 최근에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500이 넘었다고 나왔습니다. 한 달에 술자리를 하지 않거나 한 번 정도밖에 안 나가고요. 가더라도 소주 한두 병이 최대인 주량인데 간 수치가 500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일시적일까요? 네. 이제 500이 넘은 경우는 좀 드뭅니다. 좀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한 2배, 3배 뭐 그렇지. 이거는 10배 이상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간 수치에 오르는 이유가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 드렸지만 음주로는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진 않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몸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음주 외에 이제 음주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혹시 최근에 드셨던 어떤 약이 있는지 약이 약제 유발성 간염도 있거든요. 이제 한약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어떤 다른 바이러스 같은 게 이제 혹시 있는지도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바이러스 검사를 보통 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뭐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급성 바이러스 원래 있었던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원인 모르게 그랬다가 좀 좋아지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아주 간혹은 이제 뭐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이 깨지면서도 간수치 올라가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경우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긴 하거든요. 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지금 증상이 이제 피곤함이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가서 이제 뭐 다시 추가 검사를 해보고 원인을 좀 최대한 찾아보는 게 이제 순서겠습니다. 네. 자, 도그레님은 안녕하세요. 제가 목조임이랑 잦은 트림이 6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PPI를 복용해도 낫질 않아서 이럴 때 어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위내시경 검사 결과 정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저게 이제 목조임, 잦은 트림이 이제 뭐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내시경 정상이어도 식도염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 PPI를 써서 일부러 저희가 시도를 해봅니다. 2주 정도. 이제 뭐 시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뭐 다른 뭐 위산 억제제도 써보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위산의 영향이 아닐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위산으로 인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혹시 뭐 어떤 경우는 이것저것 다 배제했는데도 그러는 경우는 이제 좀 신경성인 경우도 가끔 있어가지고 이제 원인을 좀 뭐 최대한 이것저것 해도 못 찾는 경우는 신경성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는요. 뭐 저절로 생겼으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피곤함과 스트레스 그런 게 이제 연관돼 가지고 좀 예민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식생활 같은 게 뭐 안 좋아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까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뭐 카페인 많은 음식이나 또 밤늦게 드시는 거나 과하게 드시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정도 제가 우선은 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꼬매님께서 요 근래 식욕도 줄고 체중도 2주간 4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운동은 안 했는데 이렇다면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까요? 뭐 나이가 어느 정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젊은 분일수록 이제 뭐 나쁜 병인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체중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기질적인 이유는 뭐 나쁜 병을 배제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식욕이 줄었다, 뭐 갑상선 문제인 경우, 갑상선은 보통은 식욕은 줄진 않죠. 체중 빠지면 설사도 하고 하는 경우도 이제 호르몬 문제인 경우 갑상선 호르몬 문제 배제를 해야 되겠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과한 스트레스나 아니면 신경성으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젊은 분이라고 하면은 좀 그런 쪽으로 더 생각하겠고요. 네. 혹시 이제 연세가 있는 경우들은 혹시라도 이제 식욕이 많이 줄고 하면서 이게 증상, 동반 증상이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토하는 게 있다, 네. 뭐 막힌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꼭 내시경 받아봐야 되고요. 그거는 좀 이것저것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뭐 의견, 제가 말씀드린 의견으로 참고하시고요. 한번 애매하면 갔다 오시는 게 그리고 기본적인 검사들을 해서 좀 별거 아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음주를 안 해도 간경화가 걸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확률은 낮죠. 근데 이제 간경화 이유는 보통 이제 알코올성 간경화, 또 비형 간염과 C형 간염, 만성 간염 그 두 가지가 바이러스 간염과 음주로 인한 간경화가 가장 이제 중요하고 한 그런 원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비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점점 줄고 있거든요. 네. 이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 안 해도 그런 경우들은 이제 간경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음주로 인해서 간에 염증 계속 일으키면은 간경화가 올 수 있죠. 만성적으로 바이러스도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음주까지 가해지면 비형 간염, C형 간염 있는 분들은 음주까지 하면 간경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 외에 요즘에 좀 문제되는 경우들은요. 이제 지방간도 이제 간경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데 이제 염증이 너무 계속 수십 년간 지속되면은 나이 들면은 간이 염증이 반복되는 딱딱해지는 게 간경화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저희 병원도 갖고는 있는데 이제 간을 지방간 정도를 보는 거랑 같이 간의 섬유화, 그러니까 딱딱한 정도를 보는 검사도 있어요. 그래서 간 섬유화가 혹시 진행되고 있는지 보는 검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우리가 추정하는 게 이제 지방간염이 있는 분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이런 분들이 점점 지금 1, 20년 사이에 많이 늘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나이 들면서 일부는 네. 퍼센트는 낮겠지만 일부는 워낙 지방간이 많기 때문에 일부는 간경화도 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보고 있고 일부 그런 걸 저도 경험을 최근에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비형 간염, 알코올성보다는 그래도 네. 앞으로는 문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으로는요. 지방간 관리를 잘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체중, 비만도 병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네. 다 같은 일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자, AI 셀렉트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위 대장내시경 복통바 복부 CT를 찍었습니다. 위에서 출혈이 조금 있고요. 부분 조직 검사를 하고 대장내시경 용종은 없는데 림프절이라고 하면서 몇 개가 동시에 보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림프절이라고 하시면서 조직 검사를 하셨다고 했고 용종과는 다른 거라고 비교해 주시면서요. 대장내시경 림프절이라고 검색하면 잘 안 나오는데 복부 초음파 복부 CT에서도 간에 무록 하나 있는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대장내시경을 할 때 림프절에 이런 게 보일 수 있을까요? 림프절은 잘못 알아들으셨을 가능성이 높고요. 림프절은 대장 내에는 보이진 않고요. 네,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림프 조직이요. 특히 이제 젊은 분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그 대장에서 더 들어가면 소장이 나오는데 소장 끝에 부위가 림프 조직이 더 발달을 해요. 면역이 이제 젊은 사람 더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울퉁불퉁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림프 조직이 좀 이제 튀어나와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림프절은 아니고요, 그거는요. 그리고 아까 뭐 그 외에는 그래서 림프절은 아닐 겁니다. 예, 림프절일 수는 없고요. 림프 용종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림프 조직이 약간 튀어나와 보이는 유별나게 튀어나와서 용종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뭐 둘 다 먼저 이야기 드렸던 거랑 이거 둘 다 별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냥 행복님은 얼마 전 대장내시경으로 3mm 크기의 용종 한 개를 제거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보통 용종 제거 후에 추적 관찰로 몇 년에 한 번 정도 대장내시경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3mm짜리는요 조직 검사가 뭐가 나와도 한 5년은 안 봐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대장내시경 추적 내시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도 만드는데도 참여를 했는데 네. 몇 년 전에. 네, 이제 어쨌든 3mm 한 개면요
제가 5년 저는 이제 5년 추천하고요. 5년. 2년 후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네. 근데 뭐 이거는 장 내시경 깨끗하다는 전제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이제 확실히 더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 상황을 제가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3mm 한 개면은 선종이 나오든 안 나오든 뭐 5년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깨끗하다는 전제하에 저 생각은요. 네. 자, 바라보기님은 내시경으로 췌장암도 알 수 있을까요? 췌장암 3기면 보통 완치가 가능한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내시경으로 췌장암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내시경으로는요. 뭐 물론 이제 CT가 제일 좋고요. CT가 췌장에 대한 평가, CT나 MRI가 제일 좋고 뭐 췌장 내시경으로는 초음파 달린 내시경으로 췌장암을 추가적인 평가는 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진단적으로 좋은 거는 무조건 간단한 CT입니다. 제일 간단한. 그리고 췌장암은 사실 좀 어려운 병이고요. 너무 깊은 데에 들어 있어서 아주 이제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1기로 발견되면 아주 운이 좋은데 3기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좀 퍼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주 운 좋게 1기로 발견한 경우는 드물지만 그저 1기에서 발견돼야지 이제 저희가 드물지만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거가 췌장암입니다. 그러니까 췌장암은 좀 늦게 알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증상이 별로 없고 아주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에 뭐 등이 아파서 췌장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등이 아플 정도의 췌장 암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뭐 많이 깊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되게 좀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취약해져요. 식사 잘 하시는 분들이고 체중도 하나도 안 빠지는데 등 아프다 하는 분 중에 췌장 걱정할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체중이 좀 췌장 빠지고. 몸이 쇠약해져요. 암 때문에 식사도 못 하시고 그 정도는 돼야지 췌장암으로 등 아프다고 하는 건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너무 과한 걱정도 하시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게요. 등만 아프면은 췌장을 걱정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과한 거겠습니다. 네. 네. 자, 또 원장님 건강검진센터를 어느 곳으로 하면 좋을지 정하는 팁이 있을까요? 아무 센터나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뭐 저는 뭐 요즘에 워낙 다들 잘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분들은 뭐 다 특히나 내시경 쪽으로는 다 잘 하셔가지고 근데 뭐 그래도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내시경실 관리가 잘 되는지 또 의사 선생님들이 경험이 많은지 또 이제 뭔가 이제 질환을 발견했을 때 그 질환을 여기서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지 뭐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네. 제주에 계시다면 서울아산병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붉은 장미님께서는 종합검진을 할 때 이 검사 항목이나 종류가 너무 많던데요. 꼭 추천하시는 검사 항목 있을까요? 피검사만 해도 너무 종류가 많아서요. 그죠. 너무 많긴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실 그래서 너무 2년마다 모든 걸 하시라고는 절대 안 하고요. 이제 뭐 검사해봤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아는 5대항 검진은 나라에서 나오는 공단에서 나오는 거는 네. 꼭 하시는 게 좋은 게 그건 아주 여러 검토를 하고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해서 이제 이 정도는 하면은 우리가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얻을 게 많겠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용도 좀 덜 들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는 이제 뭐 위험자가 많은 뭐 술, 담배 많이 하신 또 특히 대장 가족력이 있으면 40대부터 대장 내시경 한 번쯤 하시라고 하고 네. 만약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분들은 50대 검사 또 대장 내시경 추가하시라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유방 같은 경우는 유방 촬영으로 여성분들은 이제 100% 유방암을 배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매할 때는 유방 초음파도 항상 한 번쯤 해보시라고 하고. 뭐 갑상선 이런 거는 한 번 해도 괜찮으면은 네. 이거는 진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결절이 있거나 뭐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추적을 해야 되지만 네. 뭐 아주 깨끗하다 그거는 이제 뭐 우리가 검진에 안 들어가잖아요. 갑상선은요. 일반적인 5대항 검진 안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막 봐보고 이제 필요 없는 거 예전에 했는데 괜찮았던 것들은 과감히 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간이 흐른다님은 고령이면은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될까요? 88세입니다. 근데 이제 80대는 사실 우리 이제 점점 이런 기준도 변하는데요. 이제 한 수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까지 이제 또랑 다를 수도 있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평균 연령이 80 초반인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외국
60도 그렇고요. 이제 80세부터는 일반 검진으로는 추천은 안 합니다.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80대인데 너무 건강하세요, 몸이. 네. 한 100세까지 이상 사실 것 같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은 수술해도 견딜 수 있겠고 거뜬하게 암 수술 견딜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검진 또 안 하면은 불안해하신 건강하신 분들 있어요. 그런 분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뭐 서운해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하시라고 하고. 근데 막 이것저것 기저질환도 많고 네. 뭐 근데 이 검사 한번 하는 게 몸에 무리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콩팥도 안 좋은데 대장내시경 할 때 대변 많이 빼면요 콩팥 기능 일시 떨어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하다가 뭐 피피 쓰러지실 수도 있고, 정말요? 그죠? 이제 혈압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연세 많은데 무리해서 검진하시면 안 되고, 근데 그거는 있죠. 이제 검진 말고 증상 있으면 검사해야 됩니다. 이제 뭐 피를 토했다, 대변으로 피가 나왔다, 어디 막힌 증상이 있다. 그럴 때는 병이 있는 거니까 병을 진단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고, 일반 검진으로는 이제 본인이 받을 수 있을 정도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이제 점검 받으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죠. 80대는요. 네. 이제 나이 기준도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또 그분 개인의 컨디션도 굉장히 그죠. 중요하네요. 네. 기저질환도 중요하고요. 네. 이유님께서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스트레스만 줄이면 좀 좋아질까요? 아니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까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본인 주관적인 증상이에요. 너무 심한지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인지가 중요하고, 일상생활을 너무 힘들게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 컨트롤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게 알고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음식 관련해서 어떤 음식, 술, 뭐 그거 피할 수 있으면 최대한 피해야 되고요. 뭐 고기 같은 것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으니까 피할 수 있을 건 피하고, 피했는데도 안 되고 도저히 이거 뭐 감당이 안 되고 뭐 비행기를 타야 된다거나 일을 해야 된다거나 여행을 가야 되는데 뭐 비행기 탈 때 뭐 화장실 너무 자주 가야 될 것 같다. 막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맞는 약을 찾아야죠. 뭐 어쨌든 주관적으로 일상생활 힘들 정도면은 약을 좀 맞는 약을 찾아 놓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원장님 혈소판 수치가 7만 정도인데 너무 낮다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요? 30대 후반입니다. 사실 혈소판 7만이면은 이제 원인은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안 나오면은 이제 특발성이라 원인 모를 그런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소화기내과보다는 이제 혈액을 보는 혈액내과에서 이제 관찰하고 추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일상생활이 이제 어려울 정도로 많이 떨어진 분들이 있어요. 이제 출혈 위험성이 너무 높아지면은 특수한 치료를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7만이면은 일반 생활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도 이제 약간 낮은 분들이 있거든요. 15만까지가 정상인데 뭐 10만에서 15만 사이는 좀 뭐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원인은 좀 찾는 데까지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치료하는 거는 이제 치료는 이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 치료할지 말지는 이제 이것도 좀 센 약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지켜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너무 낮아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출혈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발성으로 출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절로 출혈하는 위험하죠. 그런 경우들은 이제 치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쪽은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이제 저희도 너무 떨어지면은 이제 혈액내과를 보내거든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보다가 이거는 뭔가 치료를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근데 7만이면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혈액내과 진료 꼭 보시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정말 벌써 끝날 시간인데 끝으로 나무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경변 환자고요. 암모니아 수치가 이전 검사에서는 33 정도 나왔는데 한 달 후에는 62 정도 나왔습니다. 다른 수치는 다 조금씩 좋아지는데 암모니아만 올랐네요. 이 정도 수치면 문제 없을까요? 이제 암모니아 수치로는 이제 사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이제 암모니아 수치만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간성 혼수, 이제 혼수가 생겼을 때 이제 간경화 때문에 이제 약간 정신이 흐리흐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 해독을 잘 못하는 상황들 때문에. 그럴 때는 암모니아 체크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이제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암모니아 체크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뭐 약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서, 뭐 보통은 이제 간성 혼수를 예방하는 뭐 락툴로즈라고 좀 꿀맛 나는 단 그런 변비약이 있거든요. 변비 네.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뭐 강경변이 있으시면은 대변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한두 번은 볼 수 있게 보통은 이제 그 락툴로즈, 둘파락이라는 시럽으로 된 변비약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그렇게 드시면서 뭐 크게 이제 뭐 혼수 같은 게 있지 않고 할 때는 아모니아 너무 이게 신경 쓰실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은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벌써 끝날 시간이네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물 한 모금 챙겨 드세요. 등등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오늘도 질의응답에 또 답변을 받아가시고요. 어느덧 방송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소화기 내과 상담소를 활짝 열어주셨는데 앞으로도 서울 아산내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시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울 아산내과 부선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